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KBS랑 뉴스타파가 재미난 좀 보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단순히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집으로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데 굉장히 좀 재미난 부분이겠죠.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라고 할 뻔했네요. 제 희망이 나올 뻔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논란이 터질 때마다 유일하게 정말 의지해왔던 그런 매체였습니다. 뭐가 터질 때마다 야 이거 봐봐라 뉴스타파의 어떤 그 녹취록 보도를 보면은 유동규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터지면은 야 이거 봐봐라 뉴스타파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유동규가 잘못한 것이다. 그냥 기승적인 모든 것들이 다 유동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써먹었던 게 뉴스타파의 보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순간에 뉴스타파가 김만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특집 보도를 했을까? 요거에 우리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보도가 이겁니다. 뉴스타파, KBS 시사 직격 두 개가 이번에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나 보죠. 김만배랑 그 다음에 박영수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특집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박영수랑 김만배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냐라고 한다면 둘 사이 연결고리 굉장히 강하죠. 특히나 대장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컨대 박영수의 딸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외사촌은 심지어 대장동 5개 블록의 분양권까지 받아가지고 수백억 원을 챙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샀다.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무슨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에다 특검을 해야 된다. 생쇼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코미디도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이거랑 무슨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박영수 전 특검 때문이었습니다. 왜? 대장동 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그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박영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혐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8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우영입니다. 조우영이 누군지 아시죠?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조우영이고요. 아예 그냥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 누구였습니까? 조우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우영이가 여러 저축은행을 통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대출 1,805억을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였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우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였고요. 그리고 283억 가까이 되는 원가량과 배당금을 챙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김만배 씨의 기자 생활과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김만배 씨가 기자 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1992년 한국일보에서 시작했었고요. 2004년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일단 서초동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법조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302건의 기사를 작성했대요. 그러니까 월 평균 1.5건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일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지면에 실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기사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가 그때 듣기에 한 10건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적게 써봐야 하루에 한 3, 4건 이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만배는 어떻습니까? 월 평균 1.5건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건도 안 쓰는 날이 거의 그냥 28일 가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기자로서는. 그럼 그렇게 기자가 기자로서 일을 안 하고 김만배는 도대체 뭘 했던 거냐? 지금 보니까 일종의 로비스트 활동에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하냐? 대장동 사업 성공을 위한 이지쌈 이렇게 얘기하고요. 녹취록에 다음 같은 얘기도 나오죠.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큰 사업을 해서 언론
언론에서 한 번도 안 두들겨 맞는 거 본 적이 있냐? 그거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김만배 덕분이라는 거죠. 자기가 언론사들, 기자들 다 구워 삶았기 때문에 이렇게나 지금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사도 나오지 않았던 거, 그게 다 김만배 덕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도 8월 달인가 그때 전까지 대장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몇 건이었냐? 빵건이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쪽으로는 탁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던 것이죠. 그렇게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던 김만배가 여러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군 겁니까? 이른바 50억 클럽에 있는 그 6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희 이렇게 6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름이 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최재경에 대해서 남욱이 다음과 같이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조우영 사건을 바로 김만배가 최재경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무마시켰다라는 것인데, 최재경 씨가 박근혜 정부 대선은 이제 민정수석까지 맡았던 분인데 이때 당시는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고요. 2011년도 8월달 대검 중수부장이 바로 최재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당시 대검에 있었던 사람이 최재경인데, 그 최재경과 김만배가 인맥이 있어가지고 최재경을 통해서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남욱의 주장이죠. 남욱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재경한테 김만배가 청탁을 해가지고 조우영 씨가 저축은행 사건에서 그냥 아무런 혐의도 없이 풀려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우영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돼서 대장동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이거만큼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조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만배 씨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뭔가 김만배 씨가 이렇게나 인맥이 많고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이 뛰어났다라고 한다면 자기 인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말로 살려야 됐던 사람이 조우영 씨였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경 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연관이 되어 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 조우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우영의 변호를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박영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시켜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김만배 씨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나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가 있었고 서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76명이나 재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우영 씨 같은 경우는 예외였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대검 중수부, 그리고 거기에 있던 최재경,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우영 씨를 변호했던 박영수, 이 두 사람에 대한 김만배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76명이나 재판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 씨가 쏙짝에만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뉴스타파랑 KBS는 김만배랑 박영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우영 씨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조우영 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조우영 씨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대줘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선 한 사람이 더 필요하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인허가권자, 즉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어야지만, 이재명이가 존재를 해야지만 이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데 50억 클럽과 이재명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필이면 50억 클럽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순일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 저는 확신합니다. KBS랑 뉴스타파 이 둘의 지금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제일 쫄릴 사람,
줄이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제일 겁먹을 사람은 누구다?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저는